조선시대 충청도 청주 단월에 임경업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경업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농사를 지으며 효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동생들까지 보살폈다. 이런 경업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업은 자라면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키워갔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께 충성하며 세상의 이름을 떨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밤이면 병법책을 읽고 낮이면 말달리기와 칼쓰기, 창던지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더니 18살이 되어 무과시험에 당당히 장원으로 뽑혔다. 과거에 급제한 경업이 비단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거리에 나서자 그 늠름한 모습에 누구나 다 감탄하였다. 경업은 사흘 동안 나라에서 치르는 여러 행사에 참가한 뒤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장원급제하여 돌아온 경업을 맞이했다. 네가 일찍부터 병법을 공부하고 무예를 익히더니 우리 집안에 경사가 생겼구나. 동생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형을 얼싸안고 좋아했다. 경업은 조상의 묘를 찾아 인사를 올리고 일가 친척을 불러 잔치를 베푼 다음 곧 한양으로 올라갔다. 임경업은 장원급제를 한 지 3년 만에 벼슬을 얻어 백마강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부임한 임경업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농업이 잘 되도록 힘쓰며 농사가 바쁘지 않을 때면 사람들을 모아 틈틈이 무술을 가르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을은 곡식이 풍성해지고 남자라면 누구나 활을 잘 쏠 수 있게 되었다.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임경업을 칭찬하며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 임경업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퍼져 궁중에까지 들어갔다. 이때 조정에서는 우의정 원두표가 왕에게 아뢰었다. 요즘 듣자오니 개성의 전마산성이 너무 오래되어 무너질 지경이 있다고 하옵니다. 마땅히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 수리해야 할 것이옵니다. 왕이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보라고 하자 우의정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그 일을 해낼 사람은 임경업밖에 없사옵니다. 백마강으로 내려간 후 그곳 일을 훌륭히 해내고 있으나 그대로 두기에는 아까운 인재옵니다. 임경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왕은 즉시 그를 천마산성 대장으로 임명했다. 이리하여 임경업은 백마강에 부임한 지 3년 만에 승진하여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많은 군졸들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성대한 송별잔치를 마련해 주었다. 임경업은 한 사람 한 사람 술을 따라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 은혜도 베풀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를 위로하니 나는 한 잔 술로 정을 표할 수밖에 없구나. 아닙니다. 장군님과 이별을 하게 되니 마치 부모님을 잃는 것 같습니다. 임경업과 부하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임경업이 새 부임지인 천마산성에 와보니 성은 곧 무너져 내릴 듯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다. 성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군사들이 턱없이 모자라 성을 고쳐 쌓기가 어려웠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임경업은 임금에게 편지를 띄워 그곳 형편을 자세히 보고했다. 임금은 즉시 해당 관청인 병조에 명하여 건장한 군사들을 뽑아 천마산성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군사들이 도착하자 임경업은 백성들과 힘을 합쳐 성을 튼튼히 쌓아나갔다. 그러는 한편 매일같이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일꾼들을 위로하고
일일이 잔을 따라주며 의욕을 북돋았다. 나라의 명을 받아 성의 보수를 시작했으니 너희는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하라. 너희들의 힘을 빌려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꾼들이 혹시 춥거나 덥지는 않은지, 괴로운 일은 없는지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것이었다. 임경업의 마음 씀씀이에 모두들 감격하여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 임경업은 군사들에게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소 돌을 쥐고 나르며 그들과 함께 일을 하기도 했다. 하루는 일을 하다가 여럿이 잠시 쉬고 있는데 군사 하나가 옆에 임경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동료들을 재촉하였다. 그만 쉬고 어서 가자. 장군이 아실라. 군사들 틈에서 쉬고 있던 임경업이 이렇게 대답했다. 임 장군도 쉬고 있으니 걱정 말고 더 쉬거라. 깜짝 놀라 옆을 돌아본 군사들은 또 한 번 감동해서 부지런히 일을 시작했다. 대장과 군사가 이렇듯 하나가 되어 일을 하니 1년이 채 못돼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빠르게 공사를 끝났는데도 어느 한 곳 허술함이 없었다. 성이 완성되자 임경업은 군사들을 모아놓고 후한상을 내리며 그들의 공로를 칭찬했다. 너희들이 고생한 덕택에 나란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으니 기쁘기 그지없구나. 군사들 역시 임경업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장군님이 어버이처럼 돌보아 주시어 군사들이 부상 하나 없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은덕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임경업은 군사들을 위로하여 보낸 후 왕에게 편지를 써 일을 마치게 된 경과를 보고했다. 왕은 임경업이 큰일을 해낸 것을 기특히 여겨 조정 대신들에게 그의 재주를 칭찬하였다. 바로 그즈음 병조판서 20액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왕은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걱정하여 무예가 뛰어난 장수를 군관으로 뽑으라 명하였다. 20액은 주저없이 임경업을 추천하고 그를 한양으로 불러들였다. 상감께서 나를 사신으로 명하시고 동행할 군관을 뽑으시라 하시었소. 내 장군을 추천했는데 생각이 어떠시오? 소인 같은 못난 자를 뽑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여 임경업은 또 한 번 무거운 책임을 맡고 명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사신 일행은 험한 바닷길을 건너 여러 날 만에 명나라의 수도 남경에 이르렀다. 이시백은 명나라의 궁궐에 들어가 왕을 뵙고 조선에서 가져온 선물을 전했다. 명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여 사신 일행에게 융숭한 대접을 해주었다. 한편 중국 북쪽의 오랑캐 나라 후금은 그즈음 가달이란 자의 침공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가달에게 번번이 패하자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왔다. 명나라 왕은 도원수 황자명에게 명을 내려 후금을 구할 장수를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자 황자명은 조선에서 온 임경업 장군의 뛰어남을 아르며 그를 적극 추천했다. 듣자 하니 조선에서 온 임경업 장군이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인재라 하옵니다. 그를 구원장으로 보내면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명나라 왕은 최고의 예를 갖추어 임경업을 조정으로 부른 다음 그의 뜻을 물었다. 우리 조정이 장군의 재주를 높이사 후금의 구원병을 이끌 장수로 추천하였소. 만리타국에서 온 장군이지만 후금을 도와 조선과 명나라의 이름을 널리 빛내는 것이 어떠하겠소? 임경업은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다. 지략이 부족한 소신이 어찌 중요한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또한 다른 나라의 장수이니 군졸들이 소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대사를 그르칠까 염려되옵니다. 명나라 왕은 껄껄 웃으며 임경업에게 커다란 칼을 내주었다. 군사들 중에 장군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거든 곧바로 처형하시오. 아무 걱정 말고 가서 가다를 치고 큰 공을 이루기 바라오.
그러고는 임경업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10만 군사를 맡겼다. 임경업의 나이 겨우 25밖에 안 되었을 때였다. 대장의 임무를 맡은 임경업은 곧장 훈련장으로 가 군사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 지휘대에 높이 올라 우렁찬 목소리로 군사들에게 호령했다. 군에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 군법을 어기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장수들과 군졸들은 임경업의 위험에 압도돼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군사훈련을 마치자 임경업은 군사들을 이끌고 후금을 향해 출발했다. 3,700리길을 행군하여 성 가까이 다다르니 후금의 왕이 십리 밖까지 마중을 나와 임경업 장군을 맞이하였다. 그는 임경업에게 대사마 대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면서 간곡히 부탁했다. 가달의 세력이 갈수록 커져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고 있소이다. 이제 임장군이 오셨으니 우리 군사까지 모두 동솔하여 가달을 쳐주길 바라오. 임경업은 대사마 대장군의 벼슬을 받은 후 가달이 쳐들어온 협공 땅으로 향했다. 대군을 거느린 장군이 황금 갑옷에 청룡검을 비껴들고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모습은 실로 용맹스러워 보였다. 협공에 도착한 임경업은 먼저 진지를 쌓은 후 멀리 적진을 바라보았다. 철갑을 입은 장수가 무수히 많고 빛나는 깃발과 날카로운 창검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하지만 군사들은 마음이 들떠 질서가 없어 혼란해 보였다. 임경업은 곧 장수들을 불러 전략을 짰다. 적진을 살펴보니 상대를 얕잡아 보아 그런지 군사들이 태만하고 규율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이때를 틈타 적을 쳐야 한다. 군사를 나누어 골짜기마다 숨어 지키고 있다가 적을 그쪽으로 유인하거든 일제히 달려들어 그들을 쳐라. 다음 날 임경업은 적진에 나아가 싸움을 걸었다. 무도한 오랑캐들아, 어찌하여 남의 나라를 함부로 넘보느냐. 살고 싶거든 썩 물러가든가 아니면 나와서 승부를 겨뤄보자. 전에 못 보던 장수가 겁없이 나와 비위를 건드리자 가달은 문을 열고 달려나가며 호통을 쳤다. 협공에서 이미 여러 번 패하여 돌아간 것을 알 텐데 너는 어떤 자이기에 감히 또 나서서 싸우려 하느냐. 공연히 죄 없는 군사만 죽이지 말고 빨리 항복하여 목숨을 보존하라. 적장의 말이 끝나자 임경업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조선의 장수 임경업이다. 중국의 사신으로 왔다가 구원병 대장으로 왔느니라. 가달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명장들도 모두 죽음으로 항복했는데 너 같은 애송이 장수가 감히 나를 당할 수 있겠느냐. 임경업은 달려드는 가달의 장수 둘을 그 자리에서 베어 넘어뜨렸다. 동료 장수들의 죽음을 본 죽채라는 자가 긴 창을 들어 경업을 향해 휘둘렀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임경업은 죽채를 유인해 산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대포 소리가 들리더니 골짜기에 숨어 기다리던 군사들이 내달아 적들을 내치기 시작했다. 당황한 죽채가 서둘러 군사들에게 후퇴를 명했지만 시체가 산처럼 쌓여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죽채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치다 결국 임경업의 칼에 숨지고 말았다. 죽채의 죽음을 본 가달은 감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병사들을 데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임경업이 대군을 몰아 추격하자 대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임경업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가달을 처형하라. 가달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다시는 단마음을 먹지 아니하리다. 내 항복하는 자의 목숨을 아껴 용서하는 것이니
이후로는 절대 이 나라를 침범하지 마라. 가달은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줄행랑을 쳤다. 이를 본 후금의 장수와 군졸들은 임경업 장군의 용맹과 어진덕을 칭송해 마지 않았다. 대사마 임경업이 부상당한 군사 하나 없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후금의 왕은 임 장군을 위한 공노비를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다. 그리고 명나라로 돌아가는 임경업을 수십 리 밖까지 배웅하며 다시 한번 그의 공로를 칭찬하였다. 장군의 큰 덕으로 가달을 치고 우리나라를 구했으니 그 같은 은혜를 어찌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겠소. 그러고는 금은과 비단 수십 수레를 상으로 주었다. 임경업은 이를 받아서는 모든 장수와 군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며 말했다. 너희들의 힘으로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빛냈으니 이 제물로나마 보답을 하고자 하노라. 모두들 환호성을 지르며 조선에서 온 장군의 이름을 외쳐 불렀다. 한편 임경업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후금에 보낸 명나라 왕은 승리 소식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다. 조선에 이런 훌륭한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내 어찌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꼬. 그리고 임경업이 돌아오자 명나라 왕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극진한 예로 환영했다. 만리타국 조선에서 온 장군을 후금에 보내고 염려했는데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 그 기쁨 헤아릴 길이 없구려. 임경업이 조정을 물러나와 사신들의 숙소로 가자 이시백이 임경업의 손을 덥석 잡고 반가워했다. 내 장군과 함께 명나라에 와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랐는데 뜻밖의 일로 장군을 타국 전장에 보내고 걱정이 많았소. 다행히 하늘이 도와 승리하고 여러 나라의 이름을 떨치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오. 오랜만에 만난 임경업과 이시백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세월이 흘러 명나라에 온 지도 6년이 다 되어간다. 그리하여 이시백이 고국에 돌아갈 뜻을 알리자 명나라 임금은 사신 일행을 불러 송별했다. 그대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훌륭한 공을 세우고 이름을 다른 나라에까지 빛내니 고맙고 자랑스러울 뿐이요. 왕은 옥으로 만든 잔에 술을 따라 임경업에게 주며 말했다. 이 술은 첫째 감사의 뜻이 담긴 술이요. 둘째 이별의 뜻이 담긴 술이니 사양치 말고 받아주오. 변변치 못한 재주로 벼슬을 얻고 또 이렇게 황제 폐하의 은혜를 입었으니 황공할 뿐입니다. 임경업이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답례하였다. 명나라 왕은 그의 충정을 더욱 값지게 생각했다. 이시백은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글을 보내면서 임경업이 대사마 대장군이 되어 가달을 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로다. 왕은 먼 곳에서 온 희소식에 기뻐하며 하루빨리 사신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사신 일행이 돌아와 궁궐에 이르렀다.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나와 두 사람을 반기었다. 임경업과 이시백은 왕께 나아가 절하고 6년간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했다. 왕은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아끼는 신하에 대한 정을 표하였다. 그대들이 멀리 먼 길을 떠났다가 무사히 돌아오니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요. 특히 임 장군은 후금에 가서 큰 공을 세웠으니 우리 조선의 이름을 빛낸 공이 크오. 내 그 공적을 지하는 뜻에서 높은 벼슬을 내리도록 하겠소. 그런데 이 즈음 영의정 김자점은 왕에게 반역할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 임경업이 두려워 감히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때만 노리는 중이었다. 한편 후금의 왕은 나라가 안정되자 그 사이 욕심이 생겨 3만 명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까지 와서 조선의 사정을 살피고 있었다. 의주 부윤이 이 사실을 왕에게 글로써 보내자
왕은 조정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북쪽 오랑캐들이 이제 우리 조선의 땅을 넘본다 하니 어찌하면 좋겠소. 모든 신하들은 준비라도 한 듯 한입이 되어 아뢰었다. 임경업이 가달의 항복을 받아 오랑캐 나라의 그 위험을 떨쳤으니 이 사람을 보내어 도적을 막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임경업을 의주 부윤 겸 방어사로 임명하고 영의정 김자점을 도원수로 삼았다. 임경업이 의주 부윤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랑캐들은 큰일이라도 난 듯 벌벌 떨었다. 이는 임경업이 가달을 쳐 항복을 받아낸 용맹한 장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곧 군사를 거두어 자기 나라로 주랭랑을 쳤다. 그러나 임경업은 의주에 도착한 뒤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뒤 도망갔던 오랑캐들이 다시 압록강에 나타나 의주의 상황을 엿보기 시작했다. 이에 크게 노한 임경업은 군사들을 시켜 염탐꾼들을 잡아 없애고 살아남은 자들을 빠짐없이 잡아들이라 명했다. 오랑캐들이 밧줄에 묶여 끌려오자 그는 큰 소리로 꾸짖었다. 전날 내가 가달을 쳐서 너희 나라를 구해주었거늘 그 은혜를 모르고 조선을 침략하려 하다니 그것이 사람의 도리더냐. 낸 너희를 죽여 마땅하나 불쌍히 여겨 살려주니 어서 돌아가 다시는 못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너희 왕에게 전하라. 풀려난 오랑캐들이 뺑소니 치듯 돌아가 임경업의 말을 대장에게 전했다. 오랑캐의 대장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임경업이 주제넘는 말로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니 내 맹세코 그놈을 죽여 오늘의 한을 씻으리라. 그러고는 7,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에 이르러 큰 소리로 외쳤다. 조선국 의주 부윤 임경업은 어찌 교만한 말로 우리 군사들을 혼란케 하느냐. 너에게 가진 재주가 있거든 나의 절퇴를 막아보아라. 그러나 그럴 자신이 없다면 항복하여 죽음을 면하라. 임경업은 오랑캐 대장의 오만 방자함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배를 저어 단숨에 강을 건넜다. 그러고는 적진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적의 목을 베고 화살을 쏘아 거꾸로 들였다. 선봉에서 적과 싸우던 임경업은 마침내 청룡검을 휘둘러 적장의 목을 베어버렸다. 대장의 죽음을 본 오랑캐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도망치기에 바빴다. 싸움이 끝난 강변에는 적군의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그들이 흘린 피가 내를 이루었다. 임경업은 본진으로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고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았다. 압록강가에는 승리의 힘찬 함성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임경업의 승전 소식을 들은 왕은 임경업이 북쪽 국경을 지켜낸 것을 기뻐하며 축하의 잔치를 열었다. 조정 대신들도 태산을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져 나랏 일을 근심하는 이가 없었다. 한편 후금의 왕은 나라 이름을 청이라 고치고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는 임경업에게 패한 분을 못 이겨 원수를 갚을 생각만 하더니 모든 장수들을 모아놓고 조선을 칠 계책을 세웠다. 몇 날 며칠을 의논한 끝에 그들은 임경업이 지키고 있는 의주를 피해 동쪽으로 돌아가 한양을 치자는 결론을 내렸다. 청나라 왕은 용골대를 선봉장으로 세우고 군사 5만 명을 주며 당부했다. 반드시 승리해서 조선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게 바라노라. 임경업이 오랑캐를 무찌른 뒤 마음을 놓고 있던 조선은 날벼락 같은 일을 당하게 되었다. 천만 뜻밖에도 오랑캐들이 동대문으로 물밀듯 쳐들어와 죄 없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재물을 빼앗기 시작한 것이다. 성 안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질 않고 피비린내가 온 천지에 퍼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었다.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건만 조정에는 이를 막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오랑캐들의 만행이 극에 이르자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고 왕대비와 세자 대군들은 강화로 몸을 피했다. 적과 맞서 싸워야 할 도원수 김자점은 아무런 계책도 세우지 못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었고, 강화 유수 김경징은 좋은 무기를 모두 창고에 넣어두고 술만 마시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 오랑캐들은 피난간 왕대비와 세자대군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사로잡아다 송파벌에 두었다. 그러고는 남한산성을 향해 큰 소리로 엄포를 놓았다. 조선의 왕은 어서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왕대비와 왕자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오랑캐들의 목소리가 남한산성에 울려 퍼지자 왕은 분한 마음에 비오듯 눈물을 흘렸다. 도원수 김자점은 도적을 물리칠 방법을 찾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오랑캐의 북소리에 놀라 황급히 산성 밖에 진을 쳤다. 그러나 양식은 이미 다 떨어져 며칠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왕은 하늘을 원망하며 탄식했다. 안에는 먹을 식량이 없고 밖에는 적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존할 것인가. 하늘도 무심하도다. 그러나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왕은 대신들을 불러 항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논하였다. 의견은 제각각이었다. 왕대비와 왕자님들이 다 적진에 잡혀 계시니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항복하시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구하고 나라를 보존함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옛말에 달개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 치욕을 당하리까. 죽기를 무릅쓰고 성을 지키면 임경업 장군이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적들을 물리칠 것이옵니다. 왕도 임경업이 와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성이 적군에게 둘러싸여 길이 막혔으니 임경업에게 어찌 알린단 말이오.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하는 길밖에 다른 묘책이 없을 듯하오. 왕은 말을 끝내고 통곡하더니 성문을 열고 나와 적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다. 때는 병자년 12월 20일, 조선 역사의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오랑캐의 대장 용골대는 교만한 마음이 극에 달해 송파강에 승전비를 세우고 항복을 받아낸 증거로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잡아가기로 했다. 왕은 비통한 마음을 안고 한양으로 돌아와 오랑캐에게 항복하였음을 각도에 알렸다. 의주에 있던 임경업은 이런 난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왕이 보낸 글을 받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오랑캐가 자신을 피해 동으로 쳐들어가 왕실과 백성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내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 했는데 어찌 이런 망극한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임경업은 이를 갈며 오랑캐가 돌아갈 때 본때를 보여주리라 마음먹었다. 이때 용골대는 왕자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자와 대군이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가니 왕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당부했다. 과인이 덕이 없어 이 지경을 당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너희는 만리타국에 있더라도 부디 몸을 잘 지키고 있어라. 왕에게 절을 올리고 나온 세자와 대군은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땅에 엎드려 울었다. 다시 기운을 추스리고 내전에 들어가자 대비와 중전도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였다. 너희들을 하루만 못 보아도 병이 날 듯한데
이제 말리 타국에 보내고 그리워 어찌 살겠느냐. 차마 헤어지지 못해 부둥켜 안고 흐느낄 때 지켜보는 시녀들의 눈에서도 쉬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작별하고 골문을 나서니 장한 백성들이 모두 길에 나와 울며 슬퍼하였다. 오랑캐의 대장 용굴대는 세자와 대군을 앞세우고 의주 가까이 이르렀다. 의주 부윤 임경업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적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오랑캐의 요란한 북소리를 듣고는 말을 몰아나갔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전진해오는 오랑캐군을 보며 울분을 삼켰다. 이 흉악한 도적들을 갑옷 조각도 돌려보내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임경업은 지체 없이 달려나가 앞선 장수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러 적들을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불의의 습격을 당한 오랑캐군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미처 도망치지 못한 군사들은 무수히 죽어나갔다. 용굴대는 심리를 물러나 진을 치고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임경업은 나와서 조선왕의 항복 문서를 받아보라. 너의 국왕이 항복하여 약속대로 세자와 대군을 볼모로 잡아가거늘 네 어찌 감히 왕명을 거역하려 하느냐. 용굴대가 군사를 시켜 문서를 전하자 임경업은 그것을 받아보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그는 왕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칼집에 칼을 꽂고 성큼성큼 걸어 적진으로 들어갔다. 모진 고초에 초췌해진 왕자들을 보는 순간 가슴에 피가 끓어오르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소신이 적의 속셈을 미리 알았다면 이런 치경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이 몸 10,000번을 죽더라도 반드시 이 한을 풀어 세자 저하와 대군을 모시고 오겠나이다. 세자와 대군이 임경업의 손을 잡고 당부하였다. 우리 목숨이 장군에게 달렸으니 부디 오늘을 잊지 말고 병자년의 원수를 갚아주오. 신이 비록 재주가 짧으오나 명대로 하오리다. 임경업은 세자 대군 앞을 물러나와 용골대에게 다짐을 했다. 내 감히 왕명을 어기지 못해 너를 살려보내지만 만일 왕자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를 무찌르고 말겠다. 용골대는 본국에 돌아가서 청나라 왕에게 조선의 항복을 받아낸 일과 세자 대군을 잡아온 일, 의주에서 임경업에게 패한 일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청나라 왕은 크게 노하면서도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조선을 꺾었으니 곧이어 군사를 몰아 명나라를 치리라. 단 조선 왕에게 임경업을 대장으로 하여 지원 군사를 보내달라고 청할 것이다. 이는 곧 명나라 군사의 칼에 임경업을 쓰러뜨리자는 생각이었다. 나라의 위협이 되는 임경업을 그대로 살려둘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청나라 왕은 조선에 임경업과 구원병을 보내라고 요청하였다. 조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였다. 명나라와 조선은 형제처럼 친한 사이이며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가 많은 군사를 보내 조선을 도운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오랑캐들이 명나라를 치겠다며 원병을 청해왔으니 난처한 입장이 된 것이다. 왕이 밤낮으로 고심하여 탄식하고 있을 때 영의정 김자점이 아뢰었다. 오랑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보내야 할 줄로 아옵니다. 왕 또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임경업을 대장으로 하여 군사 3,000을 뽑아 청나라에 보냈다. 임경업은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으며 군사를 거느리고 떠났다. 청나라의 왕은 임경업에게 자신의 계략을 말했다. 명나라 땅을 빼앗기 위해 먼저 비섬을 치고 그 다음 남경을 치려 하오.
그 일을 위해 특별히 장군을 정하였으니 사양치 말고 앞장서 주시오. 이때 피섬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황자명이었다. 황자명은 예전에 후금을 가달의 위협에서 구하기 위해 임경업을 적극 추천했던 장수였다. 자신을 믿었던 사람을 공경에 빠뜨릴 수 없어 고민하던 임경업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는 즉시 황자명에게 글을 써보냈다. 조선국 임경업이 황자명 장군께 글을 올립니다. 지금 오랑캐 왕이 비섬을 치고 곧이어 명나라를 침범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국왕께 요청하여 저와 조선의 군사를 이곳에 데려다 장군의 성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사정이 난처하여 장군께 제 계략을 말씀드리니 장군은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 항복하는 척 해주십시오. 그러면 훗날 다시 저와 협력하여 오랑캐들을 쳐서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경업의 글을 받아본 황자명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즉시 답장을 보냈다. 천만 뜻밖의 장군의 진필을 보니 기쁘기 한량없소. 장군이 얘기한 대로 하겠으니 부디 계획을 들키지 말고 성공해 주기 바라오. 다음 날 임경업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을 올리며 피섬 가까이 이르렀다. 그는 왼손에는 청룡검을, 오른손에는 쇠창을 잡고 크게 소리쳤다. 나는 조선의 대장군 임경업이다. 나와 승부를 겨뤄 크게 패하지 않으려거든 일찌감치 항복하고 살 길을 찾아라. 이에 명나라 장수와 군졸들은 모두 기가 질린 표정으로 성문을 열고 나와 한번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였다. 임경업은 성 안으로 들어가 황자명을 만나고 굳은 약속을 했다. 우리 양국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오랑캐 나라를 칩시다. 본진으로 돌아온 임경업은 항복 문서를 오랑캐 대장에게 주어 보내고 바로 조선으로 돌아와 왕을 배웠다. 피섬에서 거짓 항복을 받은 사연을 아르자 왕은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호위 대장의 벼슬을 겸하게 하였다. 한편 오랑캐 대장은 자기 나라 왕에게 돌아가 항복 문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임경업이 선봉이 되어 성 아래에서 호령을 하니 피섬을 지키던 장수들과 황자명이 깃발을 내리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 후 임경업은 성 안으로 들어가 황자명을 만나고 오더니 항복 문서를 저에게 주고는 곧바로 군사를 모아 조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용맹하다는 황자명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한 것이나 임경업이 서둘러 조선으로 돌아간 것이 이상합니다.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옵니다. 의심이 생긴 청나라 왕은 출전했던 장수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생각을 물었다. 그들 역시 임경업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었다. 임경업이 출전하자마자 황자명이 항복을 하더니 무슨 흉계가 있는 것 같사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청나라 왕은 사신을 조선으로 보내 급히 임경업을 돌려보내라는 글을 전했다. 임경업이 피섬을 쳐 항복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운데다 나의 명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돌아갔으니 즉시 잡아보내라. 조선의 왕은 크게 놀라 조정 대신들을 불러 의논했다. 임경업은 과인의 손발과 같은 사람이요. 장나라에 가면 틀림없이 죽임을 당할 터인데 차마 그를 보낼 수가 없구려. 어찌하면 좋겠소. 모두들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김자점이 또 나서서 아뢰었다. 임경업이 청나라 왕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온 죄가 적지 않으니 그를 보내지 않으면 나라에 큰 화가 돌아올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의 평안함을 위해 그를 보내는 것이 마땅할까 하옵니다. 김자점은
원래 임경업을 눈엣가시로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임경업을 없애버릴 기회라고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왕은 어쩔 수 없다고 한숨을 쉬며 임경업을 불렀다. 장군의 충성은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 타국에 나가 수고를 하고도 죄인으로 몰려 다시 떠나니 과인의 마음이 찢어질 듯하오. 내 마지못해 그대를 보내니 부디 잘 다녀오시오. 임경업은 하직 인사를 드리며 말했다. 신이 오랑캐들을 멸하여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리라 맹세했는데 이렇게 잡혀가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 없게 되었으니 망극할 뿐이옵니다. 임경업이 집에 돌아와 이 일을 고하자 어머니는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가 일찍 출세하여 내 마음 즐거웠는데 오늘날 이 지경을 당할지 어찌 알았겠느냐. 임경업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한 뒤 아내와 5 아들을 불러 일렀다. 내 몸을 국가에 바쳐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다가 말리 타국으로 떠나게 됐으니 어머니 모시기를 내가 있을 때와 똑같이 하거라. 그리고 마침내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으며 집을 떠났다. 임경업은 오랑캐 사신과 동행해 평안도 의주 압록강에 다다랐다. 강가에 이르자 경업은 탄식하며 말했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나와 어찌 마음을 펴지 못하고 남의 손에 죽으리요. 이날 밤 임경업은 단검을 품고 도망하여 여러 날 만에 충청도 속리산에 이르렀다. 산속으로 들어가니 높은 절벽 위에 작은 절이 있었다. 임경업은 불경을 외고 있는 중들에게 다가가 말했다. 전쟁통에 부모 처자를 다 잃고 중이 되고자 왔나이다. 머리를 깎아 주십시오. 중이 되겠다는 간절한 청에 독보라는 중이 임경업의 머리를 삭발해 주었다. 그날부터 임경업은 낮에는 깊은 산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가 밤이면 절로 돌아와 잠을 잤다. 이를 이상히 여긴 독보가 그 이유를 물으니 임경업이 대답했다. 자연히 알 때가 있으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전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이때 청나라 사신은 도망친 임경업을 찾아 헤매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왕에게 사실대로 고했다. 청나라 왕은 더욱 화가 나 임경업을 붙잡아 오라고 호통을 쳤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임경업은 산에서 내려왔다. 그는 명나라 남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는 강가에 있는 어느 집 주인을 잘 사귀어 이렇게 말했다. 소승은 속리산에 있는 절에서 온 중입니다. 저에게 연안 백천 땅을 다니며 연부를 하고 시주받은 쌀이 500석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저에게 큰 배 한 척과 사공 그리고 장정 30룡을 얻어주시면 후한 답례를 하지요. 그 말에 주인은 두말 않고 승낙을 하였다. 임경업이 절에 가서 독보에게 부탁해 짐을 나눠지고 돌아오니 주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다. 임경업은 곧 배를 띄우고 황해도를 지나 평안도로 향했다. 배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데 사공과 장정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따져 물었다. 우리를 속여 어디로 데려갈 작정이요? 임경업은 그제야 짐을 풀어 칼을 들고 호령했다. 나는 조선의 대장군 임경업이다. 세자와 대군을 모시러 가는 길이니 너희는 순순히 내 명을 따르라. 그리하면 후에 그 공을 잊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임경업의 기계에 놀라 머리를 조아리고 분부를 따랐다. 남경 가까이 이르러 임경업은 배를 피섬에 대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에서 내리자 피섬을 지키는 관원이 그들을 도적으로 의심하여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오는 사람들이오? 임경업이 나서서 관원에게 일렀다. 조선에서 임경업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황자명 장군께 아르시오. 관원에게 보고를 들은 황자명은 크게 기뻐하며 임경업 장군을 모셔오라 명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반가워서 손을 놓지 못한 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묻고 대답하였다. 황자명은 임경업이 그곳에 오게 된 사연을 명나라 왕에게 보고했다. 명나라 왕은 임경업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당장 궁궐로 불러들였다. 과인이 장군과 이별한 후 잊을 날이 없었는데 다시 만나보니 기쁘게 할령없소. 그런데 그 사이 조선이 오랑캐들에게 치욕을 당했다 하니 참으로 불행한 일이오. 임경업이 엎드려 아뢰었다. 황자명 장군과 함께 천국을 멸하고 양국의 원수를 갚겠나이다. 장군의 충성에 감탄할 뿐이오. 지금 청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남경을 자주 침략하고 있어. 임 장군에게 호위 대장 겸 도원수의 직책을 내릴 것이니 빨리 오랑캐들을 쳐서 양국의 명예를 되찾아 주시오. 이렇게 하여 임경업과 황자명은 서로 의논하여 청나라를 칠 계책을 세웠다. 황자명은 임경업에게 말했다. 우선 내가 가서 오랑캐들과 맞서고 있을 테니 장군은 이곳을 지키고 계시오. 그렇게 하지요. 형편이 위급해지면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한편 임경업이 데려온 독보란 중은 피섬에서 한 오랑캐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 독보는 임경업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다가 그 오랑캐에게 일러주었다. 우리 장군 임경업이 남경에 들어와 병자년 원수를 갚으려 하고 있는데 나에게 천금을 준다면 임 장군을 잡아주겠다. 그 말을 들은 오랑캐는 급히 돌아가 자기 왕에게 고해 바쳤다. 뭐시라고? 감히 겁도 없이. 가서 그놈에게 천금을 주어라. 그리고 일이 성사되거든 천금을 더 주겠다고 일러라. 이렇게 하여 천금을 받은 독보는 한 가지 꾀를 내었다. 그는 황자명의 글씨를 흉내내어 편지를 쓴 뒤 군사 한 명을 돈으로 꿰어 임경업에게 갖다 주도록 했다. 그 내용은 황자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쪽 형편이 위급하고 나 또한 화살을 맞아 부상을 당했으니 장군은 급히 와서 구해주시오. 편지를 읽은 임경업이 이상히 여겨 속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니 황자명은 무사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였다. 임경업은 편지를 가져온 군사를 잡아다 곤장을 쳐서 신문하였다. 네 이놈, 누가 시켰는지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처음엔 입을 다물고 버티던 군사는 아픔을 참지 못하고 사실을 고백했다. 독보라는 중이 시켜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바로 독보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화가 난 임경업은 독보를 잡아들여 그를 처형하려 했다. 그런데 조선에서 배를 함께 타고 온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살려주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임경업은 무언가 일에 착오가 생겼거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독보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독보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다. 그는 또다시 위조 편지를 써서 다른 군사를 통해 임 장군에게 전달했다. 먼저 보낸 편지에 회답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이요? 지금 아군이 궁지에 몰려있으니 속히 와주시기 바라오. 임경업은 황자명이 정말로 위기에 처한 줄 알고 즉시 국경으로 향했다. 이때 독보가 나타나 같이 가자고 하여 의심 없이 그를 데리고 떠났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곧 배를 타고 바다로 한참 나아가다 보니 멀리 수많은 배가 보였다. 임경업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독보에게 물었다. 저기 저 배들은 뭐 하는 배들이냐? 독보가 대답했다.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날 밤 배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임경업이 깜짝 놀라 잠을 깨보니 오랑캐 배들이 주위를 몇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둘러보는데 바로 앞에 배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조선의 임경업이 까맣게 속았구나. 오랫동안 너를 기다려왔으니 어서 항복하여 죽기만이라도 면하라. 임경업이 크게 노하여 독보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망망대해에서 단검 하나로 무수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임경업은 칼을 빼들고 오랑캐들과 대적했다. 죽을 힘을 다해 칼을 휘두르니 오랑캐 군사들이 그의 칼끝에 수도 없이 죽어나갔다. 하지만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혼자 힘으로 수백 명을 당할 수는 없었다. 기력이 점점 다한 끝에 임경업은 마침내 오랑캐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임경업이 잡혀온다는 말에 청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였다. 그는 깃발과 창검을 30리 밖까지 늘어세우고 임경업을 잡아들이라 명했다. 청나라 왕 앞으로 끌려나간 임경업은 큰 소리로 꾸짖었다. 무도한 오랑캐놈아, 내 비록 잡혀왔으나 너희들 보기를 하찮은 짐승보다 못하게 보니 나를 죽이려거든 지체 말고 죽여라. 청나라 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병자년에 네 나라의 항복을 받고 돌아올 때 네 어찌 나의 군사를 죽였느냐? 또 피섬을 친 뒤 말도 없이 네 나라로 돌아가 너를 잡아오게 하였는데 어찌 중간에서 도망하여 남경으로 갔느냐? 임경업이 대꾸하였다.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모르는 도적놈아, 나는 내 나라를 위하여 원수를 갚고자 할 뿐이다. 너의 흉악한 관계로 우리 임금을 욕보이고 세자와 대군을 잡아갔으니 그 분통함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느냐? 내 너의 머리를 베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가려 하였는데 천만 뜻밖에도 이 지경이 되었구나. 청나라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네 명이 내게 달렸거늘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단 말이냐? 이제라도 항복하면 이 나라 한쪽 땅을 떼어 제후로 봉하리라. 병자년에는 우리 임금께서 나라를 위하여 너에게 항복했지만 내 어찌 사사로운 목숨을 위하여 너에게 항복하겠느냐? 다만 세자와 대군을 모시고 돌아가지 못함이 서글플 뿐이다. 청나라 왕이 무사에게 명했다. 내어다 베어라. 그러나 임경업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소리쳤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랴. 어서 빨리 죽여라. 이쯤 되자 오랑캐 왕은 임경업의 강직함에 탐복하여 그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임경업의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고 말했다. 장군이 내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요. 내 어찌 그 충절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있겠소. 장군의 원대로 즉시 세자와 대군을 놓아주도록 하리다. 오랑캐 왕은 신하를 시켜 세자와 대군을 데려오게 했다. 왕자들이 오자 임경업은 그 앞에 나아가 울며 절하였다. 왕자들도 임경업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청나라 왕이 말했다. 내 임장군의 충절에 감동하여 그대들을 보내는 것이니 한 가지씩 소원을 말하면 내 들어주리라. 그러자 세자는 그 나라의 금은보화를 청하고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청했다. 청나라 왕은 그대로 다 들어주었으나 임경업만은 돌려보내지 않았다.
세자와 대군은 조선으로 떠나면서 임경업을 붙들고 울며 말했다. 임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고국에 돌아갈 수 있었겠소. 허나 이렇게 장군을 두고 가니 가는 길이 어둡기만 하오. 아무쪼록 하늘이 도와 장군도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오. 먼 길을 제가 직접 모시고 가지 못하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소신도 곧 돌아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임경업과 왕자들은 이렇게 눈물로 이별을 하였다. 이때 황자명은 오랑캐와 몇 차례 전투를 펼쳤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진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임경업마저 오랑캐에게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숨을 지으며 탄식했다. 어찌 하늘이 이리도 무심한가. 한편 왕자들을 조선으로 보낸 뒤 청나라 왕은 임경업을 곁에 머물게 하며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러나 임경업은 조금도 마음을 바꿔먹지 않고 청나라 왕에게 일렀다. 내 일이 된 것이 다 독보의 흉계 때문이니 그를 죽여 한을 풀 것이요. 임경업의 말을 들은 오랑캐 왕은 즉시 신하들에게 명했다. 독보를 잡아들여 죽여라. 이리하여 임경업을 배신하고 청금을 얻었던 독보는 만리타국에서 졸지에 죽음을 맞고 말았다. 이즈음 길을 재촉해 조선으로 떠난 세자와 대군은 임진강을 건너고 있었다. 왕자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도승지를 불러 일렀다. 세자와 대군이 무사히 돌아온다니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요. 어서 가서 왕자들을 편히 데려오도록 하시오. 도승지는 왕의 명을 받은 즉시 임진강으로 달려가 왕자들을 기다렸다. 얼마 안 있어 멀리 배가 보이더니 왕자들과 포로들의 모습이 가까워졌다. 도승지는 말에서 내려 강을 건넌 왕자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세자와 대군이 도성에 가까이 이르니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장안의 백성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왕자들을 맞이했다. 또한 임장군의 충성을 칭송하는 소리도 끊이질 않았다. 마침내 궁궐에 도착한 세자와 대군은 왕께 나아가 절하고 참았던 그리움에 폭포처럼 눈물을 흘렸다. 왕도 세자와 대군을 차례로 기쁘게 맞이하며 한참 동안 통곡하였다. 왕이 세자에게 조선에 돌아오게 된 사연을 묻자 세자는 그간의 일을 낱낱이 말씀드렸다. 저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모두 임장군 덕분이옵니다. 임장군은 오랑캐에게 잡혀가다가 도망하여 남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황자명과 손잡고 오랑캐들을 쳐서 원수를 갚으리라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보라는 중의 관계로 다시 오랑캐들에게 잡혀가 죽을 위기를 당했죠. 하지만 임장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통을 치며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희를 구하지 못한 것만을 애통해하니 청나라 왕이 감격해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는 임장군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과연 임장군이로구나. 그러한 중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의 자랑이로다. 왕은 기쁨에 가득 차 임경업을 칭찬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너희들은 무사히 돌아왔건만 임장군은 언제나 돌아올 것인가? 세자는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모르다 다시 말씀을 아뢰었다. 청나라 왕은 저희는 돌려보내면서도 임장군은 같이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임장군의 인간됨에 담복하여 그를 놓아주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대신 청나라 왕은 저희에게 원하는 선물을 한 가지씩 주어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은 보화를 달라 하고 대군은 조선의 포로를 달라 하여 그대로 받아가지고 왔사옵니다.
세자의 말을 다 들은 왕은 낯빛이 바뀌었다. 세자는 무슨 욕심이 나서 오랑캐들의 금은을 가져왔느냐? 병자년에 그런 치욕을 당하고 만리타구까지 끌려갔거늘 원수들의 재물이 그렇게도 탐이 나더냐? 왕은 노기를 참지 못해 벼룻돌을 세자에게 던지고는 세자 자리를 둘째 대군에게 주었다. 한편 청나라 왕은 임경업의 마음을 돌려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가지내를 쓰고 있었다. 어떤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자 그는 자신의 딸 숙모공주와 임경업을 맺어주려고 마음먹었다. 숙모공주는 빼어난 미인으로 관상을 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청나라 왕은 임경업을 불러 은근히 말했다. 나에게 관상을 잘 보는 딸이 하나 있어. 그 애가 장군의 상을 한번 보고자 하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허락해 주시오. 임경업이 별 생각 없이 승낙하고 보니 청나라 왕이 자신을 사위로 삼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듯하였다. 하지만 그대로 넘어갈 임경업이 아니었다. 그는 관상을 보는 날 두꺼운 신발 안에 손뭉치를 잔뜩 넣어 키를 셋이나 키우고 공주에게로 갔다. 방에는 구슬을 꿰어 만든 발이 쳐져 있었는데 발 너머로 청나라 왕과 숙모공주가 앉아 있었다. 공주는 발 사이로 임경업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그 늠름한 모습에 감탄하였다. 그러나 임경업이 청나라 왕과 잠시 얘기를 나누다 물러가자 이렇게 얘기했다. 들어오는 걸음은 사자 모양이요 나가는 걸음은 범의 모양이라 과연 영웅이라 할 만하군요. 다만 키가 보통 사람보다 셋이나 더 크니 아까울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청나라 왕은 아까운 마음이 들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임경업만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청나라 왕은 임경업을 다시 불러 말했다. 실은 공주가 아직 신랑감을 찾지 못하였소. 장군이 내 사위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면 어떠하오? 임경업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거절했다. 내 나라에 아내와 자식이 있어온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설사 혼인하지 않은 몸이라 하더라도 내 고국을 욕보인 나라의 공주는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건대 나를 이곳에 더 오래 붙잡고 있어봐야 한 마음이 두 마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나라로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청나라 왕이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구슬러 보았으나 임경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청나라 왕은 임경업과 인연 맺기를 포기하고 신하들을 불렀다. 임장군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 했으나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었소.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조선으로 돌아가는 일뿐이니 어찌하면 좋겠소. 내 보통 사람이라면 10번이라도 죽여 없으겠으나 임장군의 고결한 충성심을 생각해 절대 그리할 수는 없을 듯하오. 그냥 내 곁에 머물러만 있게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구려. 신하들은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말했다. 임장군은 절개 높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니 붙잡고 있다 한들 이익이 될 것이 없고 보낸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사옵니다. 이쯤하여 의로움의 뜻을 담아 보내면 조선 또한 의로서 우리나라를 대할 것이니 그리하심이 마땅할 것이옵니다. 청나라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경업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는 성대한 송별잔치를 마련해 임장군의 귀국을 축하하고 많은 예물을 갖추어 의주까지 배웅하도록 했다. 그 무렵 조선에서는 영의정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나라를 제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그러던 차에 임경업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국리 저국리 머리를 짜내던 김자점은 임경업을 모함하기로 하고 왕을 찾아가 아뢰었다. 임경업은 반역자이옵니다.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간 것부터가 그러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그곳에서 우리 조선을 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심치 않아 오랑캐들에게 잡히게 되니 또 머리를 써 왕자님들을 고국으로 보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오늘에 이르러 다시 조선으로 오는 것을 어찌 그냥 두고만 보겠나이까. 왕이 크게 놀라 소리쳤다. 영의정은 무엇 때문에 천하의 충신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오? 임경업이 설사 과인을 해롭게 한다 해도 내 그를 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에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자점은 그날 저녁 왕의 명령을 적은 글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래 신하들을 불러 그것을 내주며 분부했다. 임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라. 여러 신하들은 김자점이 나쁜 짓을 꾸민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임경업은 조선에서 데리고 왔던 장정들을 데리고 오랑캐의 사신들과 함께 의주 땅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무사들이 달려들어 가는 길을 막더니 김자점이 만든 거짓 왕명을 임경업에게 보여주었다. 임장군이 역모를 꾸몄다 하여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소. 그들은 임경업에게 칼을 씌우고 죄인을 호송하는 수레에 실었다. 이를 본 의주 백성들은 수레에 매달려 발을 구르며 통곡했다.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이유로 잡아가느냐? 임경업은 영문을 알 수 없었으나 의연히 백성들을 달래었다. 모든 백성은 동요하거나 놀라지 마라. 나는 아무 죄 없이 잡혀가는 것이다. 도성이 가까워지자 임경업은 옛일을 생각하고 장정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부모와 처자식을 이별하고 만리타국에 갔다가 갖은 고생을 하여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러던 차에 다시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 너희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까 했는데 불행하게도 모함을 받아 죽을 목숨이 되었구나. 이제 다시 보기 어려우니 너희는 모두 돌아가 평안히 살라. 장정들은 울며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장군님이 잡혀가는지 모르겠으나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장정들이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임경업은 삼각산을 바라보며 한탄했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평생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누가 그 원통함을 풀어주리오. 그러면서 비오듯 눈물을 흘리니 산과 물이 울고 풀과 나무가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 임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전해지니 왕은 마음이 들떠 도승지에게 분부했다. 임장군이 무사히 돌아온다니 기쁘고 다행한 일이오. 그를 당장이라도 보고 싶으나 먼 길을 고생하며 왔을 테니 잘 쉬고 내일 궁에 들라 이르시오. 그러나 도승지는 김자점이 두려워 왕의 분부를 전하지 못했다. 드디어 임경업이 장안에 들어오니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고 땅을 치며 통곡했다. 김자점은 군졸들을 보내 거짓 어명을 내리고 그를 옥에 가두었다. 조정의 관리들은 김자점에게 후환을 입을까 무서워 그 일을 감히 왕에게 전하지 못했다. 임경업은 옥에 갇혀 홀로 생각했다. 세자와 대군이 나의 일을 아신다면 상감께 여쭈어 진실을 밝히셨을 텐데 내가 옥중에 갇혀 있는 걸 알고 계신 것인가 모르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밤낮으로 고민을 하니 머리가 아프고 목이 타는 듯했다.
옥졸들에게 물을 달라 했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못 들은 척 딴청만 부렸다. 이는 김자점의 흉계로 임경업에게 물 한 방울 주지 말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임경업은 물 먹기를 포기하고 힘없이 탄식했다. 옥졸들까지 나를 박대하니 이는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시려는 뜻이구나. 다음 날 왕이 내시 한 사람을 보내 임경업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 내시 또한 김자점의 손아귀에 있는지라 그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때 감옥의 관원 한 사람이 임경업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가만히 다가가 귓속말로 일렀다. 임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옥에 가둔 것은 다 김자점의 흉기였습니다. 하루속히 대책을 세워 누명을 벗도록 하십시오. 임경업은 그제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차렸다. 천하의 역적놈이 임금을 속이고 나를 없애려 했구나.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분함을 참지 못한 임경업은 옥졸에게 문을 열라고 호령했다. 옥졸이 주저하자 감옥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니놈도 그 흉악한 역적과 한패더냐. 후에 살아남기를 원하거든 어서 썩 문을 열라. 그제야 옥졸은 식은땀을 흘리며 옥문을 열어주었다. 임경업은 곧바로 걸에 들어가 왕을 찾아뵈었다. 왕은 임경업을 보고 기뻐하며 맞이했다. 그러자 임경업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왕에게 억울한 일을 고했다. 신이 오랑캐들에게 잡혀다가 중간에 도망한 것은 천만 번 잘못한 일이옵니다. 하오나 생각해보니 그대로 잡혀가서 죽으면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지 못하였기에 부득이하게 명나라로 간 것입니다. 명나라와 손잡고 오랑캐를 쳐서 병자년의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는 게 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오랑캐에게 다시 붙잡히게 되었고 신의 뜻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오랑캐 왕이 허락하여 세자와 대군이 고국으로 돌아오셨고 신도 뒤를 이어 다시 조선의 땅을 밟게 되었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의주에서 뜻밖의 죄인으로 잡혀 옥에 갇히고 울분을 삼키던 중 이렇게 전하를 배우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크게 놀란 왕은 임경업의 얘기를 자세히 듣고는 신하들에게 명했다.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속히 사실을 알아다 보고하라. 김자점은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원통해하다가 왕에게 나아가 말을 꾸며댔다. 임경업이 역적이기에 잡아 가두어 놓고 전하께 여쭈려고 하였나이다. 임경업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김자점을 보고 소리쳤다. 이 몹쓸 역적놈아, 네 벼슬이 그리도 높고 권세가 하늘을 찌르거늘 무엇이 부족해 나를 모함하여 해치고자 하느냐? 김자점이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으니 왕이 크게 노하여 그를 꾸짖었다. 임장군은 여러 나라의 이름을 떨친 유명한 장수요. 오랑캐 왕도 tam복한 충신 중의 충신이다. 그런데 네 무슨 뜻으로 임장군을 죽이려 하느냐? 이는 반드시 무슨 영모가 있음이렸다. 그러고는 김자점과 그의 아랫사람들을 의금부에 가두어 놓고 죄를 다스리라 명했다. 격분한 김자점은 대전을 물러나와 걸문 밖에 무사들을 데리고 숨었다. 그리고 임경업이 궁을 나서자 때로 몰려들어 쇠방망이로 무참히 두들겼다. 비록 용맹스럽고 무술이 뛰어난 임경업이었지만 무자비하게 몰매를 치니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김자점은 정신을 잃은 임경업을 깊은 옥에 숨겨놓게 하고 자신은 태연하게 의금부로 갔다. 의정 이시백과 좌의정 원도표는 임경업이 김자점의 무리에게 기습을 당했음을 알고 급히 세자대군에게 뛰어갔다.
그들은 더러운 일을 피해 김자점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임경업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는 부랴부랴 일처리에 나선 것이었다. 저하, 임경업 장군의 일을 아시옵니까? 임경업 장군에게 무슨 일이 있단 말이오? 이십에게 얘기를 들은 대군은 발을 동동 굴렸다. 임 장군은 지금 어디에 있소? 두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고 대답했다. 황공하오나, 저희도 그것을 모르고 있나이다. 대군은 즉시 대전으로 달려가 임 장군의 일을 의논했다. 아범아마, 충신을 모함하는 자는 역적이 분명하오니 김자점을 신문해 진상을 밝히시옵소서. 대군이 임금께 간절히 청하고 밖으로 나와 경업을 찾았으나 아무도 간 곳을 알지 못했다. 그것은 김자점이 모든 옥졸과 관리들에게 입을 굳게 다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대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애태우며 밤을 지새웠다. 그날 밤 피를 많이 흘린 채 옥에 갇힌 임경업은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나이 46살이었다. 김자점은 또 재빨리 손을 써 일을 꾸몄다. 그는 옥의 관원을 시켜 임경업의 죽음을 조정에 거짓 보고하게 했다. 임경업이 자기 죄가 단론할까 두려워 스스로 자결한 모양입니다. 왕과 세자대군은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을 원망하며 비통해했다. 슬프도다 임장군이여. 내 그토록 그리워했거늘 다시 보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보낼 줄 어찌 알았으리요. 왕은 장사 지낼 때 쓸 금은을 후하게 내주고 세자대군은 고마운 임장군과 서로 만나보지 못한 한을 글로지어 관에 넣으라 일렀다. 임장군의 시신이 고향에 이르자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모두 나와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백성들 또한 이를 보고 모두가 눈물 흘리며 슬퍼했다. 왕은 신하를 보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세자대군은 신하를 보내서 조문하도록 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김자점은 임경업을 모함한 죄로 제주도로 쫓겨났다. 그리고 그 하수인들은 삼수, 갑산, 진도, 거제, 흑산도, 금갑도로 귀양을 갔다. 김자점이 오랫동안 권력을 휘두르며 반역을 꾸미다가 쫓겨나니 조정이 뒤숭숭하여 나라가 불안했다. 이때 우의정 이시백이 김자점의 소행을 왕에게 낱낱이 보고해 올렸다. 왕은 크게 노하여 김자점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날 밤 왕의 꿈에 임경업이 나타나더니 간곡히 아뢰었다. 역적 김자점이 신을 죽인 뒤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마음을 품었사오니 속히 그를 잡아다 처형하소서. 왕이 깜짝 놀라 깨어나니 바로 옆에 임경업이 있는 듯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다음 날 왕은 날이 밝자마자 김자점을 끌어다 엄하게 문초했다. 김자점은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이 반역을 꾸몄던 일과 임경업을 모함한 일을 자백했다. 왕은 가까스로 분노를 참으며 의금부에 명했다. 김자점을 장안 거리에 내어다 능지처참하라. 또한 함께 영무한 일당들도 빠짐없이 처형하도록 하라. 김자점은 곧 장안거리로 끌려가 무참히 죽음을 당했다. 백성들은 그 시체를 거리로 끌고 다니며 돌을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이날 밤 왕은 몸과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 이때 임경업이 또 한 번 꿈에 나타났다. 붉은 예복을 입은 그는 학을 타고 들어와 왕께 아뢰었다. 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죽어 귀신이 되어서도 원통하였는데 전하께서 큰 덕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니 비로소 눈을 감을 수 있을 듯하옵니다.
바라고 또 바라오니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임경업이 깊이 감사 인사를 한 뒤 사라졌다. 왕은 잠에서 깨어나 탄식하였다. 과인이 눈이 어두워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신하를 죽였으니 슬프고도 원통한 일이로다. 왕은 임경업의 집 근처에 충신을 기리는 문을 세우고 그 옆에는 서원을 세워 임장군의 초상화를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내게 했다. 또 임경업의 동생들을 불러 이조, 병조, 벼슬을 주고 대대로 임경업의 자손들을 관리로 뽑아 쓰도록 일렀다. 그 후 임경업의 아내 이씨는 남편의 죽음을 애통해하다가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장군의 뒤를 따랐다. 임경업의 충성과 아내 이씨의 충절은 금세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왕은 임경업의 아내가 자결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료비를 세우게 하였다. 그 뒤 임경업의 동생과 자손들은 충신 임경업이 세운 공들을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고 인적이 없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